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뭐 질병관리청입니까? 질병청입니까? 여기에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위한 조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방역패스 관련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과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이 방역당국이 시행하는, 추진하는 방역패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가지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한 거는 위법이다. 일단 중단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크지 않다.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 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본안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과연 이 방역 패스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이 객관적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헌법과 배치되는 어떤 행정행위, 행정명령, 이런 걸 하는 거는 당연히 위법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의무를 지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직권남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보건복지부나 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어떤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런 걸 시행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라,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뭐냐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형법 제12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남용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관계없이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권, 행복 추구권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의무 없는 일,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게 하거나 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다 있는 것인데,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3차 접종까지 완료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이 선고한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도5186입니다. 여기에서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송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강요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없는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 강요하는 거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방역 패스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방역 패스라는 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법적으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법률 내용이 헌법과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 대해서 각종 방역 지침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거 법령이 바로 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당연히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그 상위에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것도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무효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갖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이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헌법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10조에서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 이게 어떤 특혜를 받는 계급인지 아니면 차별을 받는 계급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건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는데,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가르고 백신 접종자한테는 이런 혜택도 아닙니다. 원래 일상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런 불이익, 이런 차별을 가하는 거는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묻고 싶은 겁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록 이 헌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합니다. 헌법에도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 있으며, 설사 제한하는 경우라고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근간인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국가의 근간인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의 근간인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방역 패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글쎄, 제가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염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환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취약합니까?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감염병 환자한테도 이런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데, 환자도 아닌 상태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 등을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반강제적으로 백신 접종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슨 이 미접종자들이 방역에 아주 걸림돌이 되느니 무슨 고위험군이니 이런 주장들을 해대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서로가 아니라 미접종자들한테 이 방역,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묻는 듯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듯한 이런 행위들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강제 처분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정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들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강제 처분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무슨 뭐 백신을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이거는 어떤 개인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보건복지부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감염병 환자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종사를 시키지 않는 그런 걸 제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에서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조치가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는 일종의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조치에는 방역 패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해당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1호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호 흥행, 집회, 재래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건 아마 2021년 3월 9일 날 개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버스, 열차, 선박, 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 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쥐, 위생, 해충 또는 그 밖에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인, 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은 감염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런 내용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방역 패스의 근거는 대체 뭡니까? 이거는 방역당국 관계자들한테 얘기하는 조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방역 패스 근거가 대체 뭡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미접종자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역 패스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예방 조치 보셨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이다 그겁니다.
이 법률에는 제49조에 2 해가지고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봐도 방역 패스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겁니다. 이랑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 이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여기가 중요합니다. 감염 취약계층에게 의료, 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지급하거나 이 정도를 갖다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겁니다. 여기에 혹시 여기 등 있지 않습니까?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지금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겁니까? 방역 패스를 시행하려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방역 패스가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 누구나 봤을 때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성인 대상으로 80%가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왜 환자가 늡니까? 왜 확진자가 늘어납니까? 치명률, 사망률, 위중증률 얘기하는데 원래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서는 당연히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것이고 백신이 아무래도 일정 부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맞지 않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그보다는 좀 취약할 수 있겠으나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하 연령층에 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반강제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방역 패스를 시행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맞을 수밖에 없게 자기 개인의 자기 결정권, 자기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이런 방역 패스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만약에 그게 타당했다면 그 선의를 참작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따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건 보건복지부 질병방역당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12월 한참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그 시기에 조사한 겁니다. 뭐냐면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0.001%,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0.0007%.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따지면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자보다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50%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0.0007%와 0.0015%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국내 인구 규모를 따져봤을 때 이런 정도 차이 때문에 전 국민한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시행하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도 그걸 이제 또 기본 접종이라고 그러고 3차 접종을 강요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몇 차까지 더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이거 코로나 확산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면피하기 위한 어떤 의도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지도 않은 미접종자가 마치 코로나 감염 원인 양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권 인사들, 방역 당국자들의 행태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소양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5일날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코로나19 백신 신규 구매 및 지난해 물량 2월 이걸 총 합치면 1억 5,044만 회분 백신을 갖다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1억 5,044만 회분이니까 이걸 보통 이제 또
부스터샷 3차 접종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성인 대상으로 몇 번을 맞추는 겁니까? 성인 대상으로 1년에 4번을 더 맞출 계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3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백신 얼마나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상당히 오해될 소지가 큰 이런 방역 패스.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이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서만 집행 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이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이거 중단하라고. 이런 소송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경우,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객관적 사유가 정말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방역당국 관계자들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겁니까? 헌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 방역 패스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은 형법상 제123조에서 규정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의 조항을 갖다가 이 방역당국 관계자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